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학생 여러분. 그러면 취업전략 파트 2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채용 공고 속에서 자격 요건을 탐색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의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그렇게 알아본 정보들을 직무의 역량과 함께 연결해보는 직무분석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볼 거고요. 내가 정말 지원 분야의 자격 요건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나의 적합성을 강조하는 정리 방법도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강의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채용 공고를 통해서 주요 업무와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이야기로서 자신이 이 해당하는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즘 취업시장에 핫한 키워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중고신입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고신입이란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신입은 신입인데 이미 회사를 한번 다녔던, 우리가 중고차 사듯이 이미 누군가가 한번 썼던 차처럼 이미 회사를 다녔던 사람들이 그 다음 회사로 이직을 할 때 바로 신입사원으로 이직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중고신입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사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전체 지원자 100명 중에 61명, 즉 전체 61% 정도가 신입사원을 선발하는데 이전에 직장 경험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경력사원들이 신입사원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지원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연봉이 내가 아무리 이전에 다녔던 회사의 경력직이지만 신입사원으로 들어올 때 훨씬 더 다른 회사가 연봉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굉장히 중요한 팩트는, 예를 들어 나는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대졸 예정의 신입사원이고 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지원자는 회사에서 2년, 3년 일했던 지원자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과연 어떤 질문을 하고 업무에 대한 상황 질문을 하고 경험 질문을 할 때 대학생활에서 봉사활동한 거, 아르바이트한 거, 대외활동한 것이 기껏이 나하고 진짜 회사에서 내가 비슷한 업무를 해봤더니 이런 상황일 땐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런 상황일 때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업무적인 연결 포인트까지 함께 얘기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이 CEO여도 중고신입에 대한 선발이 훨씬 회사에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가 중고신입하고 만약에 만나는 상황이 된다면 내가 이 사람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 승리하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입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회사 경력 갖고 있는 사람을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략을 지원 직무, 여러분이 다 이제 여러 학과의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전공, 내가 학교에서 했던 경험, 내가 뭔가를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또는 실습을 통해서 길렀던 자격, 이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충분히 묻어나서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돼서 나는 당신네 회사에 사실 사회 경험은 없지만 충분히 적합한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고신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그 중고신입들과 우리가 겨룰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그러려면 지난 시간 파트 1 때도 지원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업무가 뭐 하는지 아셔야 돼요. 중고신입들은요, 내가 돈을 벌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그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교과서로 배운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죠. 따라서 나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는 거고 이런 업무를 잘하려면 어떤 강점이 필요합니다를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로서 기관에 입사를 하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항상 직무 분석을 한다는 건 크게 3가지는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사회복지사가 하는 업무는요,
두 번째, 그런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잘하려면 어떠한 강점과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요. 세 번째,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의 강점 중에 여러분의 공통점은 뭔데요? 그걸 찾아서 나도 이 일을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사회복지사가 하는 이런 업무들을 어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고요? 네, 첫 번째 워크넷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유튜브 같은 데 가서 그 해당 직무의 현업자들의 직무 인터뷰 찾아보시는 것이요. 세 번째, 여러분 전공과 관련된, 여러분 직무와 관련된 협회의 정보 찾아보시는 거예요. 네 번째, 대표적인 기관이나 기업이 있다면 그 대표 기업에 내가 꼭 입사하지 않더라도 그런 데 가서 직무 소개 자료 찾아보시는 거 제가 파트 1 강의 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업무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례 관리하고 개선점 찾아내고 내담자를 상담하는 사회복지 업무를 잘하려면 어떤 강점이 있어야 됩니까? 섬세함과 원칙을 잘 지키고 상담이나 라포 형성을 잘할 수 있는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내담자의 심리 기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해해야 되고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잘하는 사람의 강점 중에 내가 갖고 있는 공통점 무엇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는 거죠. 자, 공통점을 표시하실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돼요. 어머 나도 원칙중심적이야. 나도 뭔가 규칙을 잘 지키고 나도 뭔가 이렇게 해야만 맞다라는 걸 따르는 사람이야. 아무리 여러분이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도 그걸 얘기할 수 있는 별도의 경험과 사례가 없다면 내가 그런 사람임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공통점으로 찾을 때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지를 고민하시면서 공통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그래도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라고 설명하실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장례지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지도사가 내가 하고자 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면 입증의 1단계는 뭐냐? 이 장례지도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죠. 자, 장례지도사가 하는 일을 이렇게 1번부터 11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워크넷 찾아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런 각각의 업무를 하는데 분명히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들만의 장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 이런 거죠, 여러분. 장례에 대한 법적 절차를 점검하고 장례에 필요한 용품들을 자세히 챙기려면 사전에 그런 법에 대한 이해, 용품에 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만 가능할 겁니다. 장례지도 업무를 하려면 준비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볼까요? 그리고 유족과 함께 이런 연매에 대한 거, 장례용품에 대해서 상의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 전달력이라는 강점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거 볼게요. 자, 그렇게 하고선 장례 일정과 비용과 방식에 대해 상담이 끝나면 그것대로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뭔가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해보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뭔가 조문객을 접대하고 예법을 지도하는 건 장례 절차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볼게요. 장례식장의 절차를 점검하고 뭔가 제사를 준비하려면 신중함, 놓치면 안 되니까 꼼꼼하고 신중한 행사의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각각의 업무를 할 때 사실은 신중함, 준비성, 지식이 괜히 필요한 게 아니라 해당 업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일을 잘하려면 준비성이 있어야 돼요. 왜? 장례 절차나 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행사 운영 능력도 있어야 돼. 왜? 사실은 장례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운영해보지 않으면 이 일을 잘할 수 없거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필요한 강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스텝은 뭡니까? 그렇다면 장례지도사가 되고 싶은 나 또한 이런 강점을 갖추고 있는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모든 걸 다 갖췄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중에 한 3-4개만 갖췄을 수도 있죠. 한데 그 공통점을 찾아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공통점을 찾았다는 얘기는 전자 설명드렸습니다만 내가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시간 우리는 대학 시절에 나는 장례지도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역량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 왔는지,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업무에 적합한 사람인지 매칭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 따라오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업무랑 연결시켜 보는 것. 그래서 그 업무에서 연결된 특징을 나도 갖고 있는지 지금서부터 그러면 적합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어떤 강의의 부분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천천히 스탑 거시면서 강의 다시 리플레이 하시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런 겁니다. 제가 좀 여러분 사실 이 강의가 여러 과의 학생들이 듣는 거기 때문에 전공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전공 과목입니다. 내가 호텔 조리 쪽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F&B 쪽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F&B 업무를 하려고 워크넷을 쭉 찾아봤더니 F&B는 연회 쪽 업무이기 때문에 고객 접점에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딜리버리 하기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테이블 세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팔로우업 하기도 합니다. 그죠? 고객의 컴플레인도 처리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전공 과목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뭐 당연히 교양 과목은 필요 없겠죠. 대부분 교양보다는 전공 필수, 전공 선택의 과목 중에 호텔 연회와 관련, F&B와 관련해서 내가 좀 배웠던 것들 한번 펼칠게요. A라는 과목, 예를 들어 호텔 F&B라는 어떤 과목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과목의 첫 번째, 목차를 핍니다. 그래서 목차 안에 주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에 따라서 내가 주로 배웠던, 그 챕터에서 배웠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학습 내용에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 내용에 적었던 것들이 내가 호텔 F&B 업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도움될 수 있는지로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무관리 실무라는, 물론 이제 이 예는 여러분의 딱 적합한 예는 없어요. 이거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과가 있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쓰는 방법인지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무관리 실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사무관리 실무에서는 주로 엑셀을 배우는데 그 엑셀을 배우는 항목들을 문서 작성, 함수식, 가상분석, 매크로 이런 식으로 쭉 항목을 씁니다, 여러분. 자, 이 항목들에서 내가 주로 배웠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주로 여기까지만 합니다. 시험을 보려면 무슨 과목에서 뭐 배웠어까지만 우리가 정리해서 시험을 보죠. 근데 취업은 이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셨으면 내가 여기서 배운 내용이 앞으로 만약에 내가 영업관리 업무를 하고 싶다. 그럼 내가 여기서 배웠던 내용이 영업관리라는 업무라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뭐 문서 작성하는데 뭐 참조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참조를 통해서 고객의 데이터를 빠르게 정렬하는 것들. 그래서 빨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걸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여기서 목표값 찾기라는 엑셀을 배웠는데 이것들은 나중에 예산을 우리가 책정할 때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빠르게 예산을 추적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배운 것이 회사 가서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도움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고 신입하고 싸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2, 3년차 해본 직원들하고 맞서서 이야기하려면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실질적인 지식들이 업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 것 같다. 내가 추측이지만 한번 작성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쓰라고 하면, 작성하라고 하면 학생들 중에 이게 정확하지도 않은데 선생님, 제가 잘 모르고 쓰는 건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작성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회사 가서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고민해 본 친구들은요, 내가 배운 것에 너무 열내지 않고요. 내가 배운 것들이 당신네 회사 가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8명이 그런 노력을 안 하고요. 그냥 이런 거 배웠는데요. 그 무슨 과목이더라? 이런 거 했는데요. 그냥 본인이 배우는 팩트를 전달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 연습부터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배웠던 뭐 장례지도과든 뭐 호텔 조립과든 뭐 어떤 과든지 간에 여러분이 배운 게 있다면 배운 걸 갖고 내가 그 배운 게 어떻게 업무 현장에서 연결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카테고리도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호텔에 관련돼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장례지도에 관련해서 학교 다닐 때 경험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능하면 이런 경험의 리스트에는 전공과 관련된 경험을 써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공에서 현장 실습 나갔던 경험, 또는 내가 전공과 관련해서 그냥 수업 시간에, 전공 교과 시간에 했던 실습, 또는 뭐 대외 활동을 하든 봉사 활동을 하든 전공과 연결돼서 했던 봉사 활동이나 대외 활동 또는 아르바이트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다 쓰실 만한 거라는 거죠. 그럼 내가 그런 경험에서 뭘 했는지 상세하게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운 점이 나중에 장례지도 업무를 할 때, 나중에 뭐 사회복지 업무를 할 때, 뭐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물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전공과 관련된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전공과 관련된 경험만 전략적으로 하고 살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경우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했던 봉사활동, 대외활동, 아르바이트 다 좋습니다. 동아리 활동 다 좋아요. 다만 그렇게 전공과 관련 없는 경험을 쓰시더라도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과 느낀 점이 무엇이고 그것이 내가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도움될 수 있는지를 한번 써보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창시절에 기자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전공과 정확하게 매칭될 수는 없지만 기자활동을 하면서 내가 자료를 검색했던 것들이,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나중에 회사 들어가서 보고서나 기획서를 쓸 때 도움이 된다든지, 내가 주 독자층을 파악하고 기사를 썼던 것이 입사 후에 고객 지향, 고객의 관점에서 뭔가를 처리할 때 도움이 된다든지, 내가 기자활동을 하면서 했던 활동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내가 지원하는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여러분이 작성하시면서 써보신다면 본인의 경험을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전공 관련 경험으로, 여러분의 업무 관련 경험으로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졸업 예정자고 회사 생활의 경험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100점 100패야라고 미리 지레 겁먹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배운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 봅시다. 자, 우리가 호텔 F&B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서 배웠던 교육, 학교에서 했던 수없이 많은 현장 관련된 실습들, 경험들이 나의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신념을 믿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내가 적합성을 어필하고 싶다면 사실 비슷한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따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전공 수업들을 듣다 보면 교수님들께서 이런 자격증 필요하다, 저런 자격증 필요하다 팁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업무 하나하나를 놓고 보니까 사실 장례지도 나는 엑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운영들을 관리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 또 실제 들어왔던 입금 내역, 출금 내역을 정리하다 보니까 데이터 효율성 때문에 엑셀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호텔 F&B? 사실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자격증이 필요할까 했는데 호텔 F&B 업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비스 판매에 대한 지식도 좀 필요하고 또 그 현장에서 내가 뭐 전산 프로그램이 없는 그런 기관이나 그 연회나 이런 곳에 가서 어떤 회사에 가서 일을 한다면 그런 통계 자료를, 판촉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정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엑셀의 능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서비스 판매 지식과 관련된 에스메트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엑셀을 잘하기 위해서 엑셀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ITQ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매우 제가 본인이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 의미 있겠다. 사실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냐고 저한테 문의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건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채용 공고를 검색하거나 직무에 대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찾다 보면 사실은 요구되는 자격증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할 때요, 제가 한 가지 팁만 드리면, 사실 자격증 취득하려면 분명히 학원 같은 데 우리가 등록하거든요. 학원에 등록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비용 발생 없이 국가가 지원해주는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셔서 그냥 자격증 시험 일정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밑에 하단처럼요, 국가기술 자격, 국가 전문 자격 아니면 민간 자격증들이 리스트가 많이 나옵니다. 이 리스트 중에 본인에게 적합한 자격증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자격증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바로 연결되게 되고요. 그런 사이트 안에 자격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언제 시험이 있고 어디에 가서 시험을 보면 되는지까지도 정보가 나와 있어요. 이런 데 가셔갖고 자격증을 신청하시고요. 그럼 자격증을 신청했으면 내가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공부를 하는 과정을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업을 얻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는 여러분에게 적절하게 훈련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용카드처럼 카드를 주거든요. 그 카드를 발급받아서 무료로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교육 과정마다 일부 개인이 내야 되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도 알지만 100%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내돈내산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를 한번 활용해서 자격증 취득에 결과적으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그 거주지에 있는 관할 고용센터를 가시거나 HRD 넷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접속하셔서 이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을 확인하신 후에 자격증 한번 준비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취득할 거 말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격증도 사실 이런 방식으로 준비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자격증이 무엇인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할 때 주로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도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래서 단순히 자격증 못 땄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했다. 근데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뭐 장례지도, 사회복지, 식품영양 뭐 이런 업무를 할 때, 호텔, 연애 서비스 뭐 이런 업무를 할 때 난 이런 식으로 이런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전공적으로도 정리해보고, 내가 했던 대학생활의 전공 관련된 경험 가지고도 정리해보고,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취득했던 다양한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업무에 연결될 수 있는 점까지 사실은 적용하고 나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대학에 와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가지고 중고 신입하고 한번 맞서서 대결해 볼 만한 충분한 저는 소재거리가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적합한 인재일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고 갖춘 것을 사실 이런 식으로 정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경쟁력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아직은 자신하거나 확신하지 못하시는 것뿐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철저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 ITQ 자격증을 땄다. 그럼 내가 이런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표나 차트를 파워포인트에다가 삽입하는 거, 오디오나 비디오 같은 동영상들을 이런 파워포인트 안에 삽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쓰는 것이 회사 생활하는데 어떻게 업무에 도움될 것이라는 걸 스스로 정리해 보셔서 여러분의 적합성을 설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취업 전략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중요한 꿀팁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파트 1 강의나 파트 2 강의나 취업 전략 강의를 하면서 상당히 인터넷 의존도가 높았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활용해서 이렇게 접근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 인터넷 갖고만 해야 되나를 되돌이켜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대부분 저랑 이 강의를 만나시는 분들은 다 졸업 예정자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졸업 전에 반드시 과별로 현장 실습이라는 걸 하실 겁니다. 그럼 내가 현장 실습 때 만났던 멘토들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만났던 사수들도 생각해 볼까요? 그분들이야말로 어쩌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업무를 이미 2, 3년 전에 먼저 하고 계시는 10년, 20년 전에 먼저 하고 계셨던 분들은 아닐까요? 그럼 그분들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런 업무를 하려면 어떤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지, 이런 업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경험을 더 많이 하면 좋은지, 또는 여러분이 방금 제 설명을 들었던 전공 적용점이나 경험 적용점이나 자격의 적용점을 잘 정리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노력한 게 이런 식의 업무로 적용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걸 갖고 여러분의 멘토님들에게 좀 문의를 하거나 도움을 청한다면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아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조언들을 담아서 취업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 적합한 인재이냐라는 것에 대한 검증은 지원 직무와 관련된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의 멘토분들과 한번 같이 대화해서 여러분이 준비한 전공과 경험과 자격증이 진짜로 지원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필될 수 있는지, 어떤 걸 좀 더 강조하면 좋을지 문의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적합성을 아주 많이 살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취업 전략은 직무 중심 채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을 줄 알고 그 직무의 내용,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나는 여기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전공과 지식과 경험과 자격증으로 정리하는 것까지 하게 된다면 충분히 여러분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할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취업 전략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